일화 운명의 사진. 저는 한세진입니다. 28살이죠. 아버지의 병실에서 이 순간을 맞이할 줄 몰랐어요. 세진아, 내가 죽으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도영. 전국 200개 매장을 거느린 한식 레스토랑 체인의 황제거든요. 그런 분이 이렇게 초라해 보일 줄이야.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항상 바빴거든요. 생일도, 졸업식도, 모든 순간을 혼자 견뎠죠. 병실은 고요했어요.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만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내 책상 서랍, 맨 아래. 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3일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치인, 재벌, 연예인까지. 아버지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저는 상주로서 예의를 다했습니다. 검은 한복이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없이 들었던 인사말이었어요.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도 아버지를 그리워할게요.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27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죄송한데 어느 분이신지. 저는 이재훈이에요. 아버지. 다른 아들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재훈이라는 남자는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 준비한 것처럼요. 한도영 사장님이 제 아버지예요. 저에게도 아버지를 보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다른 아들이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사기꾼이에요. 보안 요원을 불러주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재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픈 눈빛을 보였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가 봉투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어떤 여자와 함께 서 있었어요. 그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본 적 없는 사진이었어요.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아기가 재훈일까요? 이 사진은 제 어머니 정은아와 아버지,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저예요. 재훈의 말에 다리가 풀릴 뻔했어요. 정은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숨겨온 과거가 있었던 걸까요? 장례식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도영의 숨겨진 아들이라니. 이런 스캔들은 언론에 그대로 노출될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저 하나뿐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멍하니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거든요. 재우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왜 저를 버렸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재훈의 목소리에서 오래된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책상 서랍맨 아래.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 똑같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은하야, 미안해. 재훈아, 아빠가 너무 죄송하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화 유원장의 충격.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공개가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한도영 회장님께서는 회사 지분의 60%를 한세진 양에게, 30%를 이재훈 씨에게 남기셨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재훈이 정말로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뜻이잖아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훈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마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또한 이재훈 씨를 정식으로 아들로 인정하며 한세진 양과 함께 회사 경영에 참여시킬 것을 당부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소리쳤어요. 평생 회사를 위해 준비해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남자와 나눠야 한다니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진 누나.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누나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냉정하게 말했어요. 재훈의 표정이 상처받은 것 같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갑자기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회사로 향했어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야 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머리가 복잡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강미숙 이사가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세진아, 힘들겠구나. 강미숙은 제 전 남편의 어머니예요. 이혼 후에도 회사 이사로 남아 있었습니다. 항상 저를 견제했거든요. 이모,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회장님의 뜻이니까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강미숙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평소 같으면 저를 지지했을 텐데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뒤에서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99.9% 일치해요. 저는 정말 한도영 회장의 아들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온 거죠. 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 경영을 맡길 수는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강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세진아, 법적으로는 재훈 씨도 당연한 권리를 가져. 이모가 왜 그 사람 편을 들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공정한 거야. 강미숙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평소 저를 챙겨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재훈과 단둘이 남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누나, 저는 정말 회사를 빼앗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러 왔어요? 아버지를 알고 싶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훈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당신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물어보니 재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교통사고였어요. 제가 7살 때요. 그 후로 혼자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연락하지 않으셨고요. 단 한 번도요.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재훈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외면한 이유가 뭘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방을 뒤졌어요. 더 많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를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은하를 만났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은하가 임신했다. 너무 기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재훈이 태어났다. 내 아들이다. 하지만 지킬 수 있을까?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도 재훈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럼 왜 버렸을까요?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미숙이 알아버렸다. 은하와 재훈의 존재를 협박하고 있다. 강미숙이요? 왜 강미숙이 아버지를 협박했을까요? 그때는 우리 가족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은하가 죽었다. 사고라고 하지만 믿을 수 없다. 미숙의 짓일 수도 있다. 재훈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온몸이 떨렸어요. 정은아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미숙이 연관되어 있다니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강미숙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세진아, 재훈 씨와 잘 지내렴. 그게 너를 위한 길이야.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강미숙이 왜 갑자기 재훈을 지지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뭔가 큰 음모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사마 어머니의 죽음. 다음 날 재훈을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누나, 저 혼자 조사해 본 게 있어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을까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요. 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저도 같은 것을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걸 알아냈어요? 당시 교통사고 기록을 봤는데 이상한 점이 많아요. 재훈이 서류를 꺼냈어요. 20년 전의 사고 보고서였습니다. 브레이크 흔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운전을 잘하셨거든요. 그게 다예요? 아니요. 목격자도 이상했어요. 사고 직후에 현장을 떠난 차가 있었다고 했는데 경찰은 조사하지 않았대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정말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재훈 씨, 혹시 강미숙이라는 사람 아세요? 제가 물어보니 재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아요? 아버지 일기에 나와 있었어요. 당신 어머니를 협박했다고. 그 여자가.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때마다 무서워하셨거든요. 누구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들은 말이 있어요. 미숙 씨, 제발 그만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충격이었어요. 강미숙이 정은아를 괴롭혔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혹시 당시에 강미숙이 우리 아버지와 무슨 관계였는지 아세요? 재훈이 물어봤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20년 전이면 제가 8살 때인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사해 볼게요. 그날 저녁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혼하셨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과거 일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엄마 강미숙 아세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불편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 사람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와 무슨 관계였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내 아버지를 좋아했어. 네? 젊었을 때 내 아버지에게 집착했지.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어. 정은아를 말하는 거였군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미숙이 정은아 씨를 해친 거예요. 어머니가 놀란 듯 저를 봤어요. 너 뭘 알고 있는 거니? 아버지에게 다른 아들이 있어요. 정은아 씨의 아들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래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진아. 엄마도 알고 있었죠? 제 이복 형제가 있다는 걸. 미안해.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어른들이 저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정은아가 죽은 후에 미숙이 내 아버지에게 접근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거부했지. 그래서 저랑 결혼한 거예요. 그건 아니야.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했어. 하지만 첫사랑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던 것 같아.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강미숙은 왜 지금도 우리 회사에 있어요? 복수하려고 하는 거야.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강미숙이 재훈을 지지하는 이유도 복수의 일환일 수 있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훈 씨, 내일 만나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강미숙에 대해 알아낸 게 있어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누나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여자는. 재훈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그가 진짜 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봐요. 정말이에요? 네. 이제 우리가 협력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재훈과 함께라면 아버지가 숨겨온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강미숙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사화 위험한 동맹. 다음 날 재훈과 만나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 아버지의 일기 내용까지 다 말했습니다. 재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럼 강미숙이 제 어머니를 죽인 거군요. 재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20년 동안 품어온 의문이 풀린 순간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증거를 찾아야 해요.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야겠어요. 재훈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모습이 아버지와 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강미숙이 왜 갑자기 당신을 지지한다고 했을까요? 제가 의문을 표현하니 재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함정일 수도 있겠네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강미숙을 조사하기로 했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그녀의 과거를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강미숙이 현재 다른 투자자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회사 인수를 논의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제가 소리쳤어요. 강미숙이 우리 회사를 팔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재훈 씨가 상속받은 30%
지분을 이용해서 경영권을 흔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강미숙이 재훈을 지지한 이유는 그를 이용해서 회사를 차지하려는 거였습니다. 재훈 씨 큰일이에요. 재훈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강미숙이 당신을 이용하려고 해요. 회사를 팔려고 하고 있어요. 저를 이용한다고요? 네. 당신의 지분을 이용해서 경영권을 가져가려는 거예요. 재훈이 한참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누나, 저 어제 강미숙한테서 연락을 받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회사 경영에 참여하라고 하면서 누나를 견제하자고 했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강미숙이 우리 남매를 이간질시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거절했어요. 누나와 협력하고 싶다고 했죠. 다행이었어요. 재훈이 강미숙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나, 저희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왜요? 강미숙이 화를 내면서 협박했어요. 제 과거를 폭로하겠다고요. 당신 과거에 뭐가 있어요? 재훈이 머뭇거렸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소년원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소년원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힘들어서 잘못된 길로 빠졌었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로요? 싸움이요. 다른 아이들이 저를 놀려서 참지 못하고 때렸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재훈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과거가 뭐 어때요? 지금의 당신이 중요한 거죠. 고마워요, 누나. 재훈의 목소리에 감동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오빠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미숙이 이걸 언론에 흘리면 회사에 타격이 클 거예요.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저희는 반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강미숙의 과거를 더 파헤쳐서 정은아의 죽음과 연관된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서 자료를 정리했어요. 재훈도 함께 있었습니다. 20년 전 회계 기록을 뒤져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누나, 이것 봐요. 재훈이 서류를 가리켰어요. 정은아가 죽기 한 달 전에 강미숙에게 큰 돈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나 되네요. 누가 줬을까요? 아마 누군가 정은아를 제거하라고 돈을 준 것 같아요. 무서운 생각이었지만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누가 그런 돈을 줬을까요? 재훈 씨, 당시에 아버지와 경쟁하던 사업가가 있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사해 볼게요.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강미숙이 정말 살인을 저질렀다면 우리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누나, 우리 조심해야 해요. 강미숙이 우리를 해칠 수도 있어요. 재훈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래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당신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야죠.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강미숙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세진아, 지금 뭐하고 있니?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회사에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 내일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재훈이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강미숙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 씨, 강미숙이 내일 만나자고 해요. 혼자 가면 안 돼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뭔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강미숙을 만나는 동안
재훈은 숨어서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 강미숙이 뭘 말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안전할까요? 오하 치명적인 고백. 다음 날 강미숙과의 만남 장소는 한적한 카페였어요. 일부러 사람이 적은 곳을 택한 것 같았습니다. 재훈은 근처 테이블에 앉아서 몰래 녹음을 준비했어요. 세진아 왔구나. 강미숙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소름 끼쳤습니다. 이모,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재훈이 그 아이 말이야. 네가 너무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무슨 뜻이에요? 강미숙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그 아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왔을 것 같니? 그게 무슨 돈 때문이야. 내 아버지 재산 때문에 온 거라고. 강미숙의 말에 화가 났어요. 재훈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다니. 그렇지 않아요. 재훈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 정말 순진하구나. 그럼 내가 증거를 보여줄까? 강미숙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사진을 보여줬어요. 재훈이 어떤 남자와 만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뭐예요? 재훈이가 사채업자와 만나는 거야. 빚이 많거든. 사채업자요. 충격이었어요. 재훈이 그런 사람들과 연루되어 있다니. 5억 원이나 빚이 있어. 그래서 내 아버지 유산이 필요한 거야.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정말일까요? 재훈이 저를 속인 걸까요? 이모는 어떻게 이런 걸 알아요?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20년 전 일까지도. 강미숙의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핵심에 다가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이요? 정은아 그 여자 말이야. 강미숙의 표정이 변했어요. 차가운 미소가 사라지고 증오에 찬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아버지를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나타난 거야. 임신까지 하고. 강미숙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어요. 20년 전의 분노가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강미숙이 무서운 미소를 지었어요. 제거했지. 그 여자를.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강미숙이 정말 정은아를 죽였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제거했다고요? 교통사고로 위장했어. 브레이크를 건드렸거든.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길 바랐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럼 정말 살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마. 사랑을 위한 일이었어. 강미숙이 태연하게 말하는 게 더 무서웠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재훈이한테 속고 있으니까. 그 아이도 결국 나를 이용하려고 하더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아이를 지지해준다고 했는데 돌아서서는 너와 손을 잡더라고. 강미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제거하기로 했어. 뭐라고요?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강미숙이 저희를 해치려고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은아처럼 사고로 만들 거야. 너희 둘 다. 미쳤어요. 제가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데 강미숙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조용히 해. 여기서 소리 지르면 더 빨리 죽어. 강미숙의 손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느껴졌어요. 칼인 것 같았습니다. 놓아요. 그때 재훈이 뛰어왔어요. 누나. 재훈 씨. 강미숙이 당황했어요. 재훈이 있는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 들었어요. 당신이 제 어머니를 죽인 거.
재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너 이 자식이. 강미숙이 칼을 휘둘렀어요. 재훈이 재빨리 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재훈이 소리쳤어요. 정말 신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강미숙을 당황시키기 위한 말 같았습니다. 이런 계획이 틀어졌네. 강미숙이 혀를 찼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너희 둘 다 여기서 끝이야. 안 될 거예요. 제가 소리치면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강미숙이 더 이상 행동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기억해둬. 이건 끝이 아니야. 강미숙이 칼을 숨기고 자리를 떴어요. 위험한 상황은 모면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재훈이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네, 다행이요. 녹음은 됐어요? 네, 완벽하게 됐어요. 이제 증거가 있어요. 드디어 강미숙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니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걸까요? 6화 진실의 승리. 강미숙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재훈과 함께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거든요. 누나 정말 끝날까요? 재훈이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끝나야죠. 더 이상 그 여자의 악행을 방치할 수 없어요. 경찰서에서 녹음 파일을 제출하고 신고했어요. 형사가 파일을 들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확실한 자백이네요.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언제쯤 체포하실 건가요? 오늘 밤에 영장을 신청해서 내일 아침에 체포할 예정입니다. 다행이었어요. 강미숙이 더 이상 해를 끼칠 수 없게 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훈이 말했어요. 누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도요. 20년 동안 어머니의 원수를 찾지 못해 괴로우셨을 텐데 이제야 어머니께 편히 가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훈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강미숙 체포 소식이 나왔어요. 20년 전 살인사건의 진범 검거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이사였던 강미숙이 살인자였다니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세진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비서가 물어봤어요.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야죠. 재훈 씨와 함께요. 재훈 씨도 경영에 참여하시는 건가요? 그럴 계획이에요.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날 오후 재훈과 본격적인 회사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훈 씨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사실 경영보다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요? 음악 교육이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재훈의 꿈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회사에서 지원해 드릴게요. 정말이에요? 네. 재단을 만들어서 음악 교육 사업을 해봐요. 재훈이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강미숙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저희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본 강미숙은 초라해 보였어요. 피고인은 20년 전 정은아 씨를 고의로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판사가 물어봤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미숙이 끝까지 부인했어요. 하지만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서 피고인은 명확히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강미숙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거했지. 그 여자를 교통사고로 위장했어. 브레이크를 건드렸거든. 강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결과 강미숙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재훈과 함께 어머니 정은아의 묘소를 찾았어요.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재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요. 누나 아니었다면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니까요. 처음으로 재훈을 진짜 가족으로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한 달 후, 재훈의 첫 번째 음악 교실이 열렸어요. 어려운 환경에 아이들 30명이 참여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음악을 배워볼 거예요. 재훈이 아이들에게 인사했어요. 아이들의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가수가 될 수 있어요? 한 아이가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재훈의 대답에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보기 좋은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경영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일군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었거든요. 재훈은 교육 사업에 전념하기로 했고요. 6개월 후 재훈의 첫 번째 연주회가 열렸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작은 공연이었지만 의미가 깊었습니다. 연주회장에 들어서니 재훈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재훈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누나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히 와야죠. 우리 가족인데. 재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걸 보시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으라고 하신 거였구나. 강미숙의 음모로 시작된 위기는 오히려 저희 남매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재훈의 음악 교실은 점점 확대되어 전국 10개 도시에 설립되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매출이 30% 증가했어요. 직원들도 더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 저에게 말했어요. 누나 정말 고마워요. 누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고마워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줘서. 우리는 서로 미소 지었어요. 험난한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였어요.